태프트가 20세기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라고 하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래서 20세기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5명이고 21세기에 실패한 사람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 재선 실패자가 5명, 21세기 재선 실패자 1명, 그래서 20세기 이후 재선 실패자는 6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도 재선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미 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어떤 분이냐면 실패한 도덕 정치, 그러나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실패한 도덕 정치, 그러나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 왜냐하면 평화의 사도로, 퇴임 후에 평화의 사도로 부활해야 한다라는 게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1994년 7월 초순에 사망했는데요. 7월 9일경인가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94년 6월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친서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이 사망하기 딱 한 달 전에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 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했던 공로가 인정돼서 2002년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실패한 도덕 정치, 그러나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조지아주 출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미국의 헌정사상 사관학교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8년 하는데요. 이분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남부군의 총사령관은 로버트 리 장군이고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인데요. 결국 남북전쟁은 1865년 4월 9일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북부의 승리로 남북전쟁 4년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던 분은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17대 미국 대통령을 하는데요. 앤드류 존슨이 링컨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한 4년 정도 채우고 나서 물러난 다음에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 즉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자, 이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은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8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정사상 사관학교 출신 3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총사령관으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합니다. 이분이 또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출신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그래서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총사령관을 했을 정도로 장군까지 승승장구를 했죠. 그 다음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을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4년 12월에는 포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합니다.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까지 진급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도 같은 시기에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합니다. 그런데 맥아더가 아이젠하워보다 10살이나 고참이고 사관학교는 11년 선배이기도 한데요. 육군 원수 5스타 진급은 똑같은 시기 1944년 12월에 진급을 같은 시기에 합니다. 자, 다 어제 말씀드린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대기 만성형인데요. 이분이 맥아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5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부관을 했고 맥아더가 1935년에 필리핀으로 군사 고문으로 갈 때 따라가가지고 4년 동안 추가로 부관을 했습니다. 4년.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아더 장군의 10살 연하이자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인데 맥아더의 부관을 9년이나 했습니다. 9년.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의 총사령관은 더글라스 맥아더,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는데요. 맥아더는 1944년 10월 20일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보다 4개월 앞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각각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같은 시기인 1944년 12월에 육군 대장 포스타에서 육군 원수 5스타로 같은 시기에 두 분이 진급을 합니다. 여하튼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하튼 사관학교 출신 3명이 있는데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들은 막 장군까지 됐죠. 그에 반해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사관학교를 졸업은 했는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분은 졸업생 해군사관학교생도 820명 정도 중에 59등으로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7% 정도의 성적, 우수한 성적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던 분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인데요. 이분은 임관을 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군복무 초급 장교 시절만 몇 년 동안 하다가 29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고향 조지아주로 가가지고 땅콩 농장의 농장주가 됩니다. 아버지가 원래 땅콩 농장의 농장주셨는데 지미 카터의 나이 2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인 지미 카터가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군 장교에서 전역을 하고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의 농장주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는 이제 다른 율리시스 그랜트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장군까지 됐는데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나왔지만은 장군까지 되진 않고 초급 장교 시절에 전역을 해버렸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정치를 이제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출신이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좀 하다가 연방이 아니라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을 좀 하다가 재수를 해가지고 2번 만에 처음에 도전했던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는
낙선을 하고 또 한 번 도전했을 때 조지아주 주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지사 활동도 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197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를 좀 박빙의 차이로 이기고 39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일화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주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 경력이 짧은 거죠. 뭐 조지아주 상원 의원 좀 하고 그다음에 조지아주 주지사 좀 하긴 했지만 연방에서 활동하지 못한 거죠. 연방에서 즉 지방 무대에서 뛰었지 중앙 무대에서 뛰질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명도가 낮았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76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연방 국회의원들,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원 의원을 선출을 하는데 하원 의원은 총 435명 플러스 3명입니다. 그 3명은 워싱턴 DC의 하원 의원이 3명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 주가 435명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고 50개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원 의원을 뽑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50 몇 명을 뽑는 거고 반면에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이런 데는 하원 의원을 2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은 임기도 2년이고 연방 하원 의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데 50개 주에서 뽑힌 하원 의원 숫자가 총 435명에다가 워싱턴 DC 즉 수도 워싱턴 DC는 특별구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입니다. 그래서 435 플러스 3 해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고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한 게 아니라 무조건 획일적으로 주마다 2명씩입니다. 그래서 50개 주 곱하기 2명 하면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고 임기도 6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에 비해서 연방 상원 의원은 훨씬 권위가 있는 거죠. 미 합중국 연방 상원 의원 하면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는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연방 국회의원들의 생일 때 집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 또 꽃바구니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서 자신을 PR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조지아주 시골 출신의 땅콩 농장주 신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조지아주의 주지사인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방 국회의원들 생일 때 집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 또는 꽃 바구니를 갖다 놓으면서 이제 자신을 PR을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6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미 카터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었죠. 왜냐하면은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부도덕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나 버리고 그 다음에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인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도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1976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지미 카터는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마디로 이분을 평가하면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도덕 정치, 그러나 대통령 퇴임 후에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그 과거의 공화당 정부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나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이나 다 리처드 닉슨은 부도덕하게 도청을 공모한 걸로 해서 사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는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정말 도덕적이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거고, 더더구나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참신한 인물, 굉장히 정치 경력도 중앙무도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참신한 인물로 대통령 후보를 물색을 한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를 대통령 후보로 한 거고, 그래서 지미 카터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39대 대통령을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현실과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된 그러한 이상에 집착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그래서 나중에 의회, 국회와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봐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러한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당의 의원들과도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 전문가 그룹들에서 인재풀을 활용해 가지고 강요로 기용을 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 또는 자신의 지인들, 한마디로 코드 인사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미 카터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 거부권을 굉장히 반대로 나가가지고 충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시절에 바로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제1차 오일 쇼크는 1973년부터 74년이고 제2차 오일 쇼크가 1978년 그 무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미 카터가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으니까 제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값을 인상을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석유 소비가 줄어들어서 석유가가 안정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오일 쇼크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생산량을 줄이니까 오일값이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오일 쇼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일 쇼크를 대응하는 처방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오일 기름 수요를 줄이자, 그래야 이 가격 폭등이 좀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아예 석유 가격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반대로 석유값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폈고, 이런 식으로 지미 카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죠. 자기 당인 민주당의 그런 의회와도 이제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업적이라고는 최고의 업적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업적이, 제가 아까 자전거 퇴근길에 날파리인가 뭔가 벌레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좀 지금도 좀 따끔거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카터의 최고의 업적은 1978년입니다. 제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78년에 어떤 거냐면 바로 중동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중동은
제1차 중동전쟁부터 제5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갈등이 심하죠. 그 당시는 더더욱 갈등이 심했죠. 1978년 당시면 지금부터 45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8년 당시에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그때 지미 카터가 아랍 세계의 맹주 역할을 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 이 두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해가지고 평화 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을 베긴 총리라 하기도 하죠. 이 사람 두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가지고 서로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그런 것도 나중에 2002년도 노벨 평화상 받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러한 시절에 아랍 세력의 맹주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 이 두 분을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불러가지고 평화회담을 주선했다, 중재했다 해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으로 치고요. 반면에 이듬해 1979년 11월에는 어떤 사건이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냐면 바로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죠.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까지 친미 정권인 팔레비 국왕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새로운 혁명 세력인 호메이니 이란의 이제 아랍의 시아파 지도자죠. 시아파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혁명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친미 정권의 이제 수반이었던 팔레비 국왕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니까 이란의 그 호메이니 혁명 세력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 50여 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1979년 11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던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12.12 쿠데타가 일어나기 또 한 달 전이기도 하고요. 그 시점이 1979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세력들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50여 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안절부절 못하고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임자인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취임 레이건 대통령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과 동시에 그 잡혀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 50여 명의 인질을 다 석방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혹자는 레이건 대통령이 워낙 강경론자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렇게 풀어준 거다라고 보는 설들이 꽤 많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전임 정부인 지미 카터 정부에서 미국 내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 수십억 달러를 그 동결을 풀어주겠다. 즉 돈을 붙들고 있었던 미국 내 이란의 그 수십억 불의 자금이 이란에 미국 내에 묶여 있었죠. 동결이 돼 있었죠. 지급 금지 조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급 정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풀어주겠다. 지급 정지를 해제해주겠다. 대신 인질들 돌려달라라고 이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정부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한 게 이제 바로 그 효과가 발생이 된 건 아니고
1981년 1월 20일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한 그때 효과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인지를 풀어준 거지.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기타 테러 세력들에 대해서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이란의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가 지레 겁먹고 그러게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 선물로 미국 인질들을 풀어준 건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임 정부인 지미 카터 시절에 이미 미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 반대급부로 인질을 석방하는 것이 추진이 됐었다. 의사결정이 지미 카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려난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우세한 설이고 그게 뭐 사실상 요즘은 정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미 카터는 이제 그러한 경우 39대 대통령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 정부 시절에는 이제 경제가 결국 회복이 안 돼 버렸습니다. 뭐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경제가 워낙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은 재선을 포기했었을 겁니다. 재선을 포기하고 민주당 후보로 다른 사람이 도전을 했죠. 다른 사람이 도전을 해서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선될 때 거의 압도적으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선거인단 수가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합해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총 538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고 또 선거인단 선출할 때도 승자 독식 제도 일종의 싹쓸이 제도로서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때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고 싶으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을 뽑으면 되는 거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싶으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을 뽑으면 되는 거고 그게 간접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표라도 공화당 선거인이든 민주당 선거인이든 어느 쪽이든 한 표라도 가장 더 많이 받은 그 정당이 그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되어 있는 그 선거인단 숫자 전부를 다 싹쓸이 해 가버리는 그 제도가 바로 승자 독식 제도, 영어로는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이 총 538명입니다. 모든 주 50개 주 통틀어 가지고 선거인 수가 538명인데요. 왜 그럴까요?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합해서 538명이 선거인 수입니다. 자, 그래서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40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민주당 후보를 엄청난 표 차이로 이겨버렸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선거인단을 확보한 게 520명, 520명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18명 그럼 520 플러스 18 하면은 53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선거인 수가 538명인데 그 중에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520명의 선거인을 확보하고 상대 경쟁 후보인 민주당의 후보는 선거인 수를 18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520대 18명. 그 차이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 미국 헌정사상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압승하기는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미 카터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도덕 정치도 결국 현실에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이상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실패했지만은 퇴임 후에 평화 사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 퇴임 후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1994년 6월 달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딱 한 달 전에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을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 관하여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 바로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 짓기 행사 이런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2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도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연도이기도 하고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던 연도이기도 한데요. 2002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생이고 나중에 내일 말씀드릴 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과 동년배입니다. 1924년생.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 철권 통치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 1980년대인데요. 저도 그 무렵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그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80년대 87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81년부터는 81년에 중학교 입학, 84년에 고등학교 입학, 87년에 대학교를 입학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시기에 미국을 지도했던 분이 제 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인데요. 이분은 세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첫째, 영화 배우 출신이라는 것.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거나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군인 출신이거나 전쟁 영웅이거나 물론 재단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광산 기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스탠포드 대학 광산공학을 나와가지고 광산공학과 나와가지고 광산기사 출신이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인데요.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취임자 중에 최고령 만 70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만 70세 최고령 취임자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그 기록을 깬 분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0년 7개월 시점에 취임을 했죠. 70년 7개월. 그 기록을 깬 분이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보다 약간 더 나이 많은 상황에서 취임을 했죠. 조 바이든은 1942년생,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11년생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것.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고령 대통령 취임자 70세의 나이에 취임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한 경력이 있는 분이 대통령에 취임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거,
최고령 대통령 취임자 70세 취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양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일리노이주 출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데가 일리노이주인데요. 미국 중동부 지역의 일리노이주 출신이고, 아버지가 레이건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구두 판매원이죠. 구두 세일즈맨 출신이자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레이건 대통령은 젊었을 때 대학교는 유레카 대학을 나왔습니다. 유레카 대학. 유레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학자들 유레카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할 때 자신의 몸이 욕조 안에 물에 축 들어가니까 욕조에 있던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넘치는 거. 뭐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험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깨우쳤다. 그래서 학원 이름들도 유레카 학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의미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유레카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지금 사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1년 2월생입니다. 1911년 2월생인데요. 이분이 1937년도,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 26살 때 26살이었던 1937년에 영화 배우가 됩니다.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영화를 한 10년 동안 한 52편 정도 찍습니다. 10년 동안 52편이면 1년에 한 5편 정도 찍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주연으로 찍은 것은 한 편도 없습니다. 다 이류 배우였다라는 겁니다. 52편의 영화, 10년 동안 52편의 영화, 26살 때부터 36살까지 10년 동안 영화를 52편을 찍었는데 주연으로 참가한 영화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류 배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공화당으로 바꿉니다.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37살 때는 미국 영화협회 회장까지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거죠. 뭔가 무슨 단체 회장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7년도 이분의 나이 36살 때는 미국 배우협회, 미국 배우협회 회장이 됩니다. 회장. 그리고 이분은 49년도에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그 유명한 낸시 여사와 재혼을 합니다. 낸시 여사와. 그래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민주당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고, 또 1947년에 미국 배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1950년 당시에 메카시 열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초선 국회의원 메카시가, 연방 초선 국회의원 메카시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동서냉전이 치열한 콜드워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소련, 중국 이쪽의 공산진영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의 자유진영 간의 콜드워 냉전 시대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그 시기에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들도 있어서 그 공산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침투해 있는 공산 세력을 다 소탕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슈로 내건 사람이 초선 의원이었던 바로 메카시입니다. 연방 의원인데요. 상원인지 하원인지 제 기억에는 상원인 것 같습니다. 연방 상원은 메카시.
그 양반이 초선 의원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을 차별화 시키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그 이슈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메카시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폭탄 선언을 국회에서 하냐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외무부격인 국무부, 미국은 국무부가 외무부격이죠. 미국의 권력 순위 아시죠? 대통령,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 국무장관, 권력 서열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 국무장관 이 순으로 권력 서열인데요. 미국의 외무부 역할을 하는 부처가 국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카시가 이래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미국 국무부 직원 중에서도 한 200여 명이 이미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 색깔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국의 정계가 발칵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색깔론 딱지를 씌워가지고 공산주의와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색깔론으로 용공분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그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그 무렵에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바로 미국 배우협회 회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도 그런 것에 편승을 합니다. 편승을 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영화협회 회장을 하면서 미국 배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무슨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연방수사국 FBI에다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FBI 뿌락치, 일종의 간첩 역할 비슷한 걸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출세를 빠른 속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1964년도면 이분의 나이가 이제 50대죠. 1911년 2월생이니까 1964년도면 만으로는 53세 나이인데요. 1964년에 미국에서 이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임자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아니라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1964년에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죠. 그래서 이기죠. 이길 때 상대방의 후보는 이제 공화당 후보였죠. 공화당 후보. 그때 무렵 로널드 레이건이 53세 정도인데요.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 자신의 정당을 바꿉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수주의자다. 민주당은 개혁 성향이 강하고 공화당은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미국 배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공산 세력과 공산주의에 물들었다라고 의심되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FBI에다가 이렇게 밀고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거죠. 극단적으로 치면 극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잘 알고 자기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1964년 53세 그 무렵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입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도전하는데 실패하죠. 68년도에는 리처드 닉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지명이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즉